청와대 관람이 8월 1일부터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예비비 이제 이 리모델링 예비비죠. 259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아까 수평적인 이야기 하셨는데 집무실과 비서실을 좀 수평적인 구조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요. 용산 이전 비용의 69%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청와대의 이제 관람은 여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8월 1일부터 중단이 된다고 알려진 상황이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적지 않아요. 실제 최근에 저도 이 여기 관람 관련해 가지고 이 과거에 한번 개방했을 때 다녀온 적이 있고 최근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보수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땅바닥이 갈라져 있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게 뭐 어쨌든 국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관광용으로도 그동안 사실 즐겼던 게 사실이다 보니까 부분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챙겨서 실제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에 이 예비비를 들여서 아마도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은 걱정되는 대목은 이따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보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실제 복귀를 한 이후에도 기존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보안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윤건영 의원이 대표적으로 뭐 지하 벙커를 뜯어갔다 어쨌든 이런 그렇죠. 말씀을 실제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리하려면 혹은 다시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이런 대목들이 가장 크게 걱정이 돼서 우리 국가의 컨트롤 타워이고 정보를 가장 뭐랄까 최고위층에서 다룰 만한 정보들이 다뤄지는 곳인데 이 보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라서 저는 그 대목이 제일 걱정이 되네요. 이게 적기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용산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다음 그렇죠. 정부도 계속 청와대를 사용한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거기 때문에 비용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제 생각에도 일단 뭐 용산에서 청와대로 가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용산이라는 곳으로 옮기면서부터 국민과 멀어지고 독단적인 전횡을 갖다가 전직 대통령이 했었고 거기다가 또 내란까지 일으킨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산 그럼 내란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직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기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리모델링 작업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하 벙커라고 하는 데가 제가 근무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기관리 센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차근차근 축성을 해놨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용산은 이미 뭐 다시겠습니다만 도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도청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기관리센터로 얘기되는 지하 벙커 자체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원상회복은 좀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대단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용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위기관리센터에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대단히 잘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전국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용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잘 만들어서 글로 이동하는 것, 전 그것이 예를 들면 내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 때문에 무엇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보이면 오히려 돌아간 청와대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는 그렇죠.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잘 좀 하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제 보안 문제를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용산 자체가 일단은 보안이 뚫려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과거에 한번 그 사례를 봤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많이 들여서 최단 기간 내로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요 대목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한 푼 두 푼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한 푼 두 푼도 양보하지 않는 이제 이 정도 그 지금은 청와대 이전 TF 단장이시죠. 이제 네. 이분이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예산을 따시는 부분만이 꼭 능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시간의 문제였는데 이 지하벙커 문제는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한 뭐 길게 보면 1년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따지는 기간은 어쨌든 6개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뭐 아까 위기관리센터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하 벙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하고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이 거리가 한 500m 떨어져서 뭔가 보고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차를 타고 갔다고 해요. 그 거리를 좀 좁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청와대에 오래 계셔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옛날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모들을 찾았을 때 빨리빨리 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보고도 빨리 받고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한다라는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경청통합수석실이 신설이 되는데 경청통합수석실은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다고 하여서 청와대 내부가 아니라 광화문 쪽에 존재하는 광화문 쪽에 이제 어쨌든 실을 두는 것으로 또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실용을 따져서 이 청와대 이전까지도 함께 마련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요. 일단은 뭐 원활하게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뭐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보안 문제가 제일 네, 중요하다. 네. 아니 진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민 1, 2관이 떨어져 있는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만 있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만 있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서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간의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토의를 되게 중시하는 어떤 지침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공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 요 바로 옆에 보면 지하 벙커가 있고 요 옆에 건물이 있고 네. 거기는 안 나온 거죠. 그다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또 건물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건물을 어떻게 하면 공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오가면서 좀 볼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업무가 되게 좀 고된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앉아 있으면 잠오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공간 구획을 잘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지금 상황에 대한 뭐 상황의 엄중성 아니면 뭐 상황의 신속성 이런 것들도 그냥 전화 통화 이런 거로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 두 공간을 좀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게 6개월이 잘 될까 이제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대목은 비용도 있기는 그렇고요. 해요. 뭐 제가 볼 때 비용 문제는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적에 비하면야 뭐 비용은 좀 충분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이 봤을 때 납득 가능할 만한 액수여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있는 공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공간이 거의 안 변했으니까 사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공간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꿀 수 있게 이 정도 과거 총무비서관 있었죠. 좀 뭔가 발상을 좀 전환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를 좀 좋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옛날에. 공기. 네, 공기뿐만 아니라 지하 일단 벙커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매우 좀 제가 침울했던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지어진 지 일단 50년이 넘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수평적인 뭐 건물의 노후와는 떠나서 네. 수평적인 그 업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거는 같고 예,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서 잘 좀 리모델링 그렇죠. 했으면 하는 그런 어차피 바람입니다. 그 건물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다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냄새들이 배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그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간 배치를 좀 새롭게 해서 국민들이 저런 공간이면
저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 한 말씀 덧붙이자면 그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제 이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좀 끝났다고 보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뭐 보안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 당연히 이제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뭐 일각에서는 굳이 그냥 거기 쓰면 되지 예산까지 들어가지고 몇백억을 들여서 옮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이제 한 말씀 덧붙여 드리면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국민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까이 오질 못했잖아요. 가까이 온다고 하고 뭐 또 언론도 또 개방하면서 도어 스태핑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도청에 뚫리고 다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고 우선 순위여야 하는지 259억 원 다시 저 수백억을 써서라도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 중요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용산 이전하면서 그 용산 이전 자체가 계속 옆으로 파급이 됩니다. 국방부가 옮기죠. 국방부가 그렇죠. 옮기고 합참이 옮기죠. 합참이 옮기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간상으로 착오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또 들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원상 회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의 비용과 용산으로 옮겨서 계속 거기서 파급될 이런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뭐 나중에 좀 한번 좀 그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쯤에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을 갖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어떤 발언 자체나 비판 자체가 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네네. 납득이 가능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